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짚어보는 뉴스, 건집뉴 시간입니다. 만약에요,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 과정을 확 단축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겐 정말 엄청난 희망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내는 게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면요? 과연 안전할까요?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내놓는데요.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환각제 잠재력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였죠. 물론 내세운 목표는 그럴듯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정신건강 문제로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 전쟁을 겪은 참전 용사들의 트라우마, 이걸 해결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까지도 모색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FDA 심사 속도를 확 높이고 말기 환자들한테는 승인 전이라도 약을 써볼 수 있게 하고요. 또 마약류 등급도 재조정하고 연구하라고 돈까지 대주겠다는 정말 전방위적인 계획이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유명 팟캐스터 조 로건 아시죠? 그 사람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아주 빠르게 추진됐다는 겁니다. 물론 환각제가 우울증 같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은 분명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잠깐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보가인 같은 약물은요,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진행돼서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정치가 과학의 영역을 흔드는 모양새가 된 거죠. 비평가들이 또 지적하는 게 바로 이 회복 자본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약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된 집, 일자리, 주변의 지지 같은 사회적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깊은 모순이 생깁니다. 이 약으로 다 해결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정작 이런 회복 자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에서는 팍팍 깎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이 만병통치약 서사라는 걸 경고하는데요. 이게 환각제 한 방이면 뇌가 리셋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는 위험할 정도로 단순화된 이야기거든요. 절박한 환자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과연 미국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첨단 재생의료를 둘러싸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에선 환각제, 한국에선 재생의료. 대상은 다르지만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승인을 서두르려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 환자들의 희망과 과학적 안전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 이 핵심 구도가 정말 똑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최근 정부가 이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규제를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법들인데 이걸 연구실에서 환자에게 더 빨리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아주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과거에 성분이 뒤바뀐 약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보사 사태 기억나시죠? 그게 재현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 겁니다. 결국 핵심적인 두려움은 이거예요. 관절염이나 당뇨병을 앓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이면에 있는 아주 냉정한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 7.9%,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신약 후보 물질 하나가 험난한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시장에 나올 평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시작해도 8개도 채 성공하지 못한다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이 그래프는 그 여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상 임상시험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단계, 성공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약물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이 단계에서 거의 70%가 탈락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도 않은 치료법을 앞당겨서 쓰게 한다는 건요, 대부분의 실패가 발견되는 바로 그 단계를 건너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내일의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